18번, 21번 질문인데요. 자, 나는 지금 기범이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그가 살았던 어디를 갔대? 자, 부천동을 찾아가게 되고요. 거기서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 씨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부터 이제 기범의 행적에 대해 듣게 되고요. 자, 듣기 전에 결국 일규의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한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능 특강 교재 부분에서는 바로 여기 5일규의 장례식장에서 김기범과 결국 다투는 장면, 그게 살짝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5일규는 지금 뭔가 우리 민중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인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범이가 지금 5일규를 무시하고 얘를 지금 어떻게 폄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가 기범이한테 따지는 장면입니다. 자, 너가 일기를 어떻게 하냐? 너까진 게 지금 뭘 안다고 감히 일기를 입에 올리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합니다. 자, 너무나 돌연한 웃음이어서 나는 그때 꽤나 놀랐다고 얘기를 하고요. 기범이가 그때처럼 미친 듯이 웃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범이는 왜 이렇게 지금 따지는 나한테 지금 크게 웃습니다, 지금. 자, 여기 지금 장례식장이에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어. 하지만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느냐? 너희가 그놈을 사랑한 줄 아느냐 그랬는데, 자, 지금 너희들은 얘를 여기 있는 오일규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민중을 위해서 자기 온몸을 다 바쳤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지금 누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민중들을 위해서 애들이 지금 오일규가 지금 먼저 앞장서서 나서는 것처럼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기범이는 윗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일규는 그냥 일개의 모에 불과하고 무사에 불과하고 자기는 뒤에서 지금 이런 무사를 지금 찬양하는 바로 악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나온 부분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 무사라는 것은 어떤 인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서 보통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다가 지금 어떻게 나라가 이제 평온해지면 그때 와가지고서 자, 자기가 앞장서갖고 막 칼을 휘두르는 척하는 자, 이런 사람을 무사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건 진정한 어떤 무사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기범을 이것을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에 나는 긴장을 합니다. 그의 눈에서 번쩍이는 눈물을 봤다고 그랬고요. 넌 그놈이 아깝다고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 세상 살 맛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처음에는 이 기범이가 말하는 세상 살 맛이 없어졌다는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자, 이것을 나중에 이제 임시를 통해 알게 되는데요. 나는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허공에서 그놈의 쌍판을 찾았다. 나는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범은 지금 누가 있을 때? 바로 오일규가 지금 살아있을 때. 자, 그때 지금 뭘 느꼈다고요? 자기가 이제 살아있다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놈 역시 사정은 나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발길로 걷어찼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었고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사에겐 뭐가 필요하고요? 악공이 필요하고 악공에게도 마찬가지 상대적으로 무사가 필요해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같이 세상을 같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일기가 지금 교통사로 죽은 상태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 상황에서 기범은 더 이상 삶의 어떤 살맛도 없어졌고 재미와 기쁨도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리한다면 여기서 나는 기범이 되는 거고 자, 그놈이란 바로 일기가 되고 자, 오늘 좀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자, 여기서 이제 임 씨가 지금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 기범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원래 그 사람은 도시에서 살던 사람인데 자, 그때 도시를 버리고 깊은 산골을 찾았는지 모르겠군. 처음에 저도 자, 임씨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 많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세상에 죄를 짓고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더구나 이리로 자, 지금 들어오시자 머리를 깎고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그러나 오래 모시고 살다 보니 저대로 차츰 납득.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 조금씩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에 뭔가 실망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으니까 바로 이 부분이 내가 지금 기본과의 싸울 때 세상이 살맛이 없어졌다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실망을 느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무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과거 얘기는 점차 안 하시는 분 편이었는데 언젠가는 내게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듣기에 따라서는 괴변 같지만 그분은 남하고 다른 묘한 철학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랬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얼토당토않은 그런 어떤 궤변, 그런 논리라고 같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묘한 철학이 있대요. 자, 그걸 한번 들려줄 수는 없어. 그래서 자, 임 씨가 계속 기범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고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좀 더 외려, 더 썩게 해서. 자,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고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고 10만 배로 든다는 것입니다.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외려 부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이것을 바꾸려고 했을 때 그걸 바꿀 수가 없답니다. 차라리 그 세상이 완전히 지금 썩어버리기를 지금 바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다 들춰지길 바라는 거죠.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된다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거기에 대한 해결책, 자구책을 지금 쓴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자, 당신은 바로 누구 얘기하는 거야? 자, 바로 여기 대화 속에 등장하는 기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바로 기범이라는 부분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의 미학이라고 묘한 말로 부르시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기범은 이 세상이 지금 많이 썩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이 완전히 다 썩어 문드러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이 밖으로 다 표출되기를. 자, 나는 순간 가슴 한 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혀오는 진동을 느꼈대요.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나는 여태까지 지금 기범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 지금 외려 5.19를 폄하하고 그 상황에서 결국 기범이가 뭔가 잘못됐다고만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그의 그 온갖 기행과 개변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늘어선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나도 조금씩 누구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기범의 그런 말과 행동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갑자기 왜 세상을 등지고 이런 산속에 박혀 산 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당신께서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이 바로 기범은 자기가 아끼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랬어요. 바로 누구였죠? 바로 5.19죠. 자, 그래서 5.19의 장례식장을 갔다 오고 나서 기범 갑자기 세상에서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악사인 기범의 입장에서 자, 무사인 누가 없다 보니까 일규가 이 세상에 없다 보니까 결국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역할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을 등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아마 충격을 받으시고 이리로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랍니까? 그 친구가 이름은 말씀 안 하시고 그분을 언제나 미련한 놈이라고만 부르셨대요. 자, 바로 누구? 바로 여기서요. 그 대화 속에 그 미련한 놈이 바로 누가 된다고요? 5.19. 자, 이걸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것은 결국 기범은 바로 5.19의 죽음 이후에 세상을 버리고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 바로 갑니다. 자, 나는 그제 5.19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짓거린 그 시끄럽던 요설들이 자, 여기서 아까 궤변하고 거의 같은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설, 궤변. 자, 그래서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종적을 감춰버렸단 말이야.
그래,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답니까? 그랬더니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고요. 아까 대화 속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고. 바로 옆에 바로 있네요. 자,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자, 여기서 아마 친구분을 꽤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미련한 놈이 죽어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 밖에 없노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자, 어떻게 사는 거? 자, 착한 일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 자기는 여태까지 결국 무사와 악사 다 악한 일이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바꿨어요? 태도를. 자,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이곳에 온 후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제가 생명을 구한 것도 순전히 그분의 덕입니다. 그랬고요. 나는 다시 기범이 짓거렸던 과거의 요설들, 그 요사스러운 말들이, 그 궤변이 생각이 났어요. 세상을 항상 역으로, 자, 역이라는 것은 거꾸로 이런 뜻이야. 거스를 역자인데요. 자, 거꾸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립니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과 역행에 의해 자, 누구보다 열심으로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조금씩 바뀌었는데 여러분 수능 특강 교재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자, 어디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끌려나가게 됐는데 지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저기 전쟁터로 끌려나가는 상황에서 그런 출정식에서 자, 그때 같이 만세를 부르겠죠. 조선 만세를 불렀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어떻게 자기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피해를 볼까봐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결국은 기범이 혼자 일어나가지고 만세를 불렀죠. 마지막 같은 경우는 결국 모 만세 여기서 일단 일본 만세 그다음에 대동아 만세까지 불렀지만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그것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것을 거슬러 가지고 거꾸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은 열심으로 가장 솔직하게 그 세상을 살다 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앞과 서는 등과 배가 서로 맞붙은 동질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는 앞과 선 중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는 것이라고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 자,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봤네요. 그와 오일기가 맞부딪혔을 때 오일기가 해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것은 가장 비열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인 예인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나는 외려 5.19의 삶을 어떤 거? 자, 올바른 삶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기범의 삶을 가장 비열한 삶. 되게 좀 현실주의고 기회주의적이죠. 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외려 만세를 부르며 친일 행각을 하는 그런 장면도 바로 가장 비열한 어떤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